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가 걱정하는 자녀의 공격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둔 학부모예요. 아이가 종종 별것 아닌 걸로 욱하고 화를 내요. 때론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하는데 이를 제지하려 하면 오히려 아이가 더 흥분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되고 답답해요. 자녀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 부모 누구나 놀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까요? 우선 정상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은 아동 청소년 발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전에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학교 생활 적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공격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합리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공격성을 표현하며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생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공격성을 보입니다. 특히 만 2, 3세 이후에는 자기주장이 강해지면서 이런 행동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만 2세부터 5, 6세까지는 자율성과 주도성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즉, 아이가 의지를 갖고 스스로 행동하려 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기죠. 하지만 자율성과 주도성이 아무리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아이에게 규칙을 지키게 하고 아이 행동에 제한을 두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좌절과 짜증을 경험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공격성으로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죠. 부모는 이 시기 자녀의 공격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 일관되고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두고 warm and firm,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고 명확하게 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녀의 좌절감, 짜증 등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대해선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알려주면서 단호하게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난감을 갖고 싶다고 바닥에 누워 떼를 쓰며 화를 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은 마음, 하지만 지금 갖지 못하는 그런 불만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닥에 누워 떼를 쓸 수는 없다는 점을, 그리고 지금은 물건을 사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를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이와 같은 초등학교 전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공격성을 두고 부모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관되고 명확한 태도로 아이를 대하면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쯤 대부분의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공격성이 너무 심해서 자녀와 주변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래가 보이는 정도보다 심한 공격적인 모습으로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녕에 위협이 될 때에는 정상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격성과 구분하기 위해서 비전형적인 공격성, atypical aggression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에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따라 아이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공격적인 행동의 원인이나 동반되는 문제는 다양합니다. 충동성, 부주의, 언어와 인지 등의 발달 지연, 특히 사회적, 의사소통의 지연 등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격적인 행동을 자주 보이고 그 강도가 심하다고 하면 아이에게 주의력, 인지능력, 사회성, 언어 발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서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도 심한 공격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의 가장 흔한 예는 소아청소년의 우울증입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우울 증상은 우울감, 흥미저하, 무기력,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 전반적으로 성인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성인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기에는 우울한 기분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우울한 기분 대신 공격성이나 짜증, 등교 거부, 가출 등의 행동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아청소년 우울증에서 우울한 기분 대신 공격성과 같은 행동 문제가 먼저 나타나는 이유는 청소년 시기에는 호르몬이 급격히 변화하고 감정과 생각, 충동을 통제하는 뇌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 시기에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자녀가 공격성을 보일 때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이지만 타인과 자신에게 피해나 위협을 주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혼잣말로 아씨 라고 말하면서 화난 감정에 호흡이 가빠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그 얘기겠죠. 이런 경우에는 자녀의 감정에는 공감하되 허용되는 행동과 아닌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녀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네가 화가 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잠시 크게 호흡 5번만 해보자. 혹은 화장실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와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이때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태도도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하다면 침착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눈빛과 몸짓은 단호하지만 목소리는 높이지 않고 낮은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드리는 팁은 과잉 반응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짜증나 라는 말에 많은 부모가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라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녀의 혼잣말은 부모에게 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감정 표현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때 부모는 규칙을 지시할 뿐 과잉 반응하지 않고 자녀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자녀의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나 안전에 위협을 줄 때입니다. 이때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만약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부터 우선 치워야겠죠. 그리고 상황이 정말 위급하고 자녀의 공격성이 너무 심해 부모가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하면 일단 부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가능하면 부모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어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공격성을 부모가 통제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는 소아청소년의 공격성 조절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력, 충동성 문제가 두드러지거나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는 주의력, 우울, 불안에 대한 치료가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녀가 더 건강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이란 태도는 이상적인 부모의 태도를 잘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일관된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자녀가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